네, 먼저 번에 설명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오늘 바로 잡습니다. 먼저 번에 듀플렉스하고 심플렉스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심플렉스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자, 듀플렉스는 two or more connected party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양방향 통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폰 통신 또는 전화기 통신, 일반적인 통신은 지금 양방향으로 통신하고 있고요. 심플렉스는 단방향 통신입니다. 이거는 방송용이죠. 채널 하나만 써서 한 방향으로만 통신이 되는 것을 갖다가 심플렉스라고 해요. 제가 약간 착각을 일으켰네요. 그리고 먼저 번에 심플렉스라고 설명한 것은 half duplex입니다.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데 단지 한 방향만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송신을 할 때는 한쪽 수신을 하고 다른 쪽이 송신을 할 때는 다른 쪽은 또 수신만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half duplex라고 합니다. 요즘 half duplex는 일부 쓰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소규모 통신인 경우는 채널 하나만을 갖다가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공사장이라든지 일부 경찰들도 하프 듀플렉스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먼저 번에서 잘못된 것을 갖다 오늘 바로 잡습니다. 듀플렉스는 양방향 동시통신, 심플렉스는 한 방향으로 방송용, 해프 듀플렉스는 한 선으로 통신하되 한쪽이 통신할 때는 한쪽은 수신만 해야 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송신과 수신을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해프 듀플렉스고 먼저 번에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것은 듀플렉서와 해프 듀플렉서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나온 용어가 이제 부품들이 부저, 릴레이, 스위치, 배터리, 메탈 와이어, 그라운드 요 여섯 가지가 시뮬레이션 됐었어요. 요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전기 전자 회로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회로 전자 전기 회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책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시뮬레이션 툴을 쓰는 거하고는 시뮬레이션 툴을 쓰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프로테우스라는 시뮬레이션을 쓸 것이고요. 거기 시뮬레이션 툴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기 전자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기에 대해 설명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랩센터.com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은 아이콘이 요거하고 비슷하게 떠요. 요거 똑같지는 않고 요거 비슷하게 뜹니다. 자, 서킷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일단 들어가 보고요. 여기는 유료하고 무료 두 가지가 있는데 당분간은 무료를 쓸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저도 이 유튜브를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건데요. 당분간은 무료로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잠깐 유료 한번 볼까요? 유료 한번 보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 프로테우스 들어가서 서킷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바이나우로 해보니까는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네요.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이 가격 가치를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마 이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당장 쓰시는 데는. 자, 그럼 일단 무료로 들어가서 여기 이메일을 치시고 서브밋 하게 되면은 다운로드가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설치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늘 그렇듯이 뉴 프로젝트를 열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를 불러올게요. 여기서 P가 파트입니다. 필요한 파트가 뭐냐면은요, 이거는 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셀
이런 모양이 뜨네요. 한번 엔터 치면 일로 셀이 하나 들어갑니다. P 릴레이 하면은 여기 쭉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 여기 스탠다드 릴레이가 떠요. 여기서 한번 엔터를 치면 일로 들어오죠. 셀하고 릴레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저 그러면은 요걸 쳐야 돼요. 여기서는 단지 심벌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는 거니까는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고요. 부자 셀 부자 그 다음에 배터리가 셀이고 스위치가 있었네요. 스위치는 버튼입니다. BUTTON 버튼 잘못됐네요. 여기서 BUTTON 여기서 요 버튼을 쓸 거예요. 여기서 버튼이라고 안 치고 스위치라고 쳐볼게요. SWITCH 이렇게 치면은 상당히 많은 스위치가 있어요. 뭐 여기 릴레이도 있네요. 뭐 스위치 릴레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 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알면은 다 이거는 나중에 데이터 시트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릴레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 스위치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버튼, 부저, 셀, 릴레이, 그 다음에 와이어하고 이런 건 별도로 보고요. 자, 우선 여기서 셀을 불러올게요. 셀 찍고 요 모양이죠. 찍고 갔다가 찍으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자, 버튼, 요 버튼이죠. 이 버튼 갖다 놓고 찍으면 이 버튼이 나와요. 부자, 여기서 찍습니다. 방향은 뭐 상관없네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메탈 와이어를 연결할 때는 여기서 클릭을 하고 쭉 가서 다시 클릭을 하고 쭉 가서 딱 클릭하면 연결이 돼요. 클릭 연결되고요. 이것도 연결됐죠. 자, 잠깐 여기서 그라운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할게요. 그라운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터미널 모드 여기 보면은 여기 있고, 여기서 그라운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라운드를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흔히 그라운드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솔직히 그라운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뭐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라운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딱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라운드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있음으로써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특히 통신에서는 이 그라운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라운드를 쓰고 있고요. 전자공학과 통신공학에서의 그라운드는 전압이 제로인 점입니다. 전압이 제로인 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얘기예요. 전기공학에서도 전압이 제로인 점이 그라운드입니다. 바로 전기에서의 그라운드 전압이 제로는 바로 땅, 지표, 땅, 얼스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라운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얼스, EARTH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전기선을 갖다가 땅에다가 심을 놓고 박습니다. 그 점이 제로 전압인데요. 이 제로 전압으로서 이루어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문제의 단점이 뭐냐면은 비 오는 날 이 제로 전압이 오히려 습기를 먹으면 땅을 타고 들어와서 번개가 칠 때 그라운드로 타고 오히려 가정집으로 전기가 역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전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은요, 아무 대답을 못 해요. 참 희한한 거죠. 그걸 갖다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그라운드로 인해 가지고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공장 같은 작업하고 있다가 이 그라운드로 인해서 했는데, 그때 해필 이 사람이 전기 프로텍션을 걸어놨는데 감전돼 가지고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것에 대한 공장 차원에서는 보호가 되고 있는데 주택 차원에서는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 몰라요. 사실 그라운드가 뭔지. 공통점은 전기든 전자든 그라운드는 전압이 제로인 점이고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제가 그라운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라운드는 문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기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전기 전문가들 사실 그라운드 뭡니까? 잘 다 대답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답 못하는 게 그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경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거고요. 우선 여기 그라운드를 둔 거는 전압은 제로이다. 그런데 통신에서는 그라운드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감도가 무척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그라운드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라운드 달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 버튼을 시뮬레이션이 동작합니다. 눌러보니까는 자,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네요. 아무 소리도 안 나네요. 왜냐? 여기 배터리 전압은 1.5V로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배터리 전압은 기준이 1.5V입니다. 1.5V를 직렬로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9V도 만들어지고 12V도 만들어지죠. 그리고 요즘 산업계, 공장 같은 데에서 기준 전압은 12V입니다. 공장, 산업계, 이른바 뭐 PLC라고 하는데 그런 쪽은 다 12V를 쓰고 있고요. 가정집에서는 9V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죠. 9V 배터리. 그 다음에 1.5V짜리 두 개로 직렬로 해서 3V로 많이 쓰고도 있고, 1.5V짜리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내부 전압이 뭐 3.3V, 2.8V 이럴 겁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은요. 그 다음에 전자회로는 주로 5V를 많이 써왔어요. 지금은 많이 3.3V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전압이 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결코. 오히려 5V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배터리는 지금 1.5V인데요. 얘를 갖다가 배터리를 갖다가 12V로 시뮬레이션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거 눌러야 되나? 여기 1.5 요걸 눌러야 되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걸 눌러야 됩니다. 1.5를 더블 클릭하니까는 1.5V 나와서 요걸 딱 지우고 12V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소리를 들 수가 없어요. 아마 저는 소리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스피커가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를 빼야지만 스피커가 동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배터리 번호를 누르면은 여기 일단 스타트 걸고 누르니까는 소리나죠. 그리고 이 스위치는요, 장점이 이거 누르기로 완전히 영구 딱 닫힙니다. 이거 누르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버튼을 갖다가 많이 써요. 시뮬레이션 할 때.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제가 레코딩한 것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는 부자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자 돌려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자, 끄고, 자, 더블 클릭합니다. 지금 이 부자는 오퍼레이팅 볼테이지가 12V면은 부자가 울린다는 것이고요. 현재 주파수는 500Hz입니다. 이 500Hz를 갖다가 1500Hz로 한번 바꿔보겠어요. 그리고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500Hz에 비해서 하이피치임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보통적으로 듣기 편한 주파수가 약 한 1kHz, 800Hz대가 가장 듣기 편한 주파수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죠. 20에서 20kHz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1kHz까지는 10kHz까지는 무난하게 들어요. 그런데 20kHz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약 14kHz 정도까지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약간 그 하이피치에 대해서 들리는 그 감이 다른데요. 감도가 다른데, 나이가 들수록 그 고주파에 대해서는 약간 둔감해집니다. 어릴수록 고주파에서는 더 예민하게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리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막이 얕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막이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에서도 같이 고막이 공진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으면서 이 고막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고주파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청 주파수라는 건 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가장 듣기 좋은 주파수는 약 1kg, 800에서 약 1kHz 대 이때 가장 듣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10kHz까지는 무난하게 듣고 14kHz에서 뭐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 14kHz보다 약간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고문으로 썼던 고문으로 이 주파수를 갖다가 썼다라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요즘은 없죠, 그런 거에. 자,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는요, 보이스라고 하는데, 보이스는 300에서 3400Hz입니다. 아무리 소프라노가 그 하이피치 사운드를 갖다가 낸다고 하더라도 3400Hz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걸 300에 3400Hz를 갖다가 보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청 주파수 때 20kHz 때까지 갖다가 또한 사운드라고 합니다. 사운드. 그러면 보이스하고 사운드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옛날에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약 1980년대까지 사운드하고 보이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왜냐면은 고주파를 처리하는 기술이 그 당시에 3400Hz를 처리하는 것 자체는 까지도 억지로 했거든요. 그런데 20kHz를 처리하는 기술이 그때까지는 80년대까지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kHz까지 사운드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나와진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CD입니다. CD를 그때 그 소니하고 필립스가 같이 개발을 했는데요. 20kHz의 그 사운드를 레코딩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니죠. 지금이야 뭐 보이스나 사운드나 같이 보고 있죠. 요즘은요. 하지만 그때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기술이 3400Hz까지 처리하는 기술하고 20kHz 처리하는 기술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80년대까지만 해서 또 그때까지는 구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20kHz까지를 갖다가 가청 주파수 또는 사운드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사운드는 여기 여러분들이 샘플링 레이트라는 걸 가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44.1kHz로다가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이스는 얼마로 샘플링 하냐면은 8kHz로 샘플링 합니다. 왜? 3400Hz이기 때문에 8kHz로 샘플링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사운드는 20kHz 때문에 44.1kHz로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 샘플링 그 차이가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 샘플링 하나 하기 위해서 인류는 약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구와 개발을 했어요. 샘플링 하나 하기 위해서 50년 동안을 갖다가 끙끙 앓았습니다. 각 나라의 수재들이. 그래서 최초로 성공한 것이 1960년대에 뭐 각 대학, 각 연구소에서 연구소 단위에서 보이스를 갖다가 샘플링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게 바로 8kHz 됩니다. 왜냐? 보이스는 3400Hz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AD 컨버터라든지 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자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부자를 없애고 릴레이로 다음에 들어갑니다. 없앨 때는 오른쪽 마우스 딜리트 오브젝트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를 가져오겠습니다. 릴레이를 가져왔습니다. 자, 릴레이를 연결합니다. 네, 릴레이 연결했습니다. 여기에 점이 보이죠? 이 점은 세선과 연결됩니다. 이걸 노드라고 해요. 노드는 여기 세선이 연결되어 있는 점입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자, 버튼을 누르니까는 릴레이가 이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누르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자기장이 형성돼서 자기가 자석이 됩니다. 금속 철판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도 스위치고 얘도 스위치예요. 얘도 스위치고 얘도 스위치입니다. 얘는 둘 다 기계식 스위치입니다. 트랜지스터 기능 중에 하나도 스위칭이거든요. 스위칭. 트랜지스터 기능 중에 하나도 스위치인데 트랜지스터는 전자식 스위치입니다. 릴레이는 기계식 스위치입니다. 버튼도 기계식 스위치입니다. 그럼 기계식 스위치하고 전자식 스위치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스위치를 닫는다고 할 때 우리는 뭐 스위치 닫는가 보다 하지만은요. 얘가 닫힐 때
붙었다 떨어지면 수차례 반복하다 붙게 돼 있어요. 모든 기계식 스위치는 잘 모르지만 몇 번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다 다치는데, 붙었다가 떨어질 때 미약하나마 스파크가 발생을 해요. 이 스파크가 발생하는 건 열이거든요. 이 스파크를 응용한 것이 바로 전기 용접입니다. 물론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기 용접이 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파크가 강하지 않아서 큰 문제는 안 주지만은, 이것을 오래오래 사용하면서 이 접점 부분이, 이 닿는 접점 부분이 마모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릴레이는 수명이 있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수명이 다 되고 수명이 다 돼가지고 새로 갈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붙었다 떨어질 때 발생하는 스파크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기기, 고성능 통신기기는 이 릴레이를 쓰지 않고, 전자식 스위치인 트랜지스터로다가 이 스위칭을 하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1와트급 이하는 뭐 트랜지스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은 1와트가 넘어가면서 트랜지스터 가격은 상당히 비싸지게 돼요. 근데 릴레이는 1와트급 이상, 뭐 5와트급, 뭐 10와트급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릴레이는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세탁기, 냉장고, DC와 식기세척기, 뭐 자동차 이런 등에 가장 많이 쓰고 있죠. 네, 이 릴레이는 또한 그 최초의 모스 통신에서 장거리 통신을 위해서 중계를 할 때 이 릴레이를 썼었어요. 아무래도 신호가 멀리 가게 되면 신호가 감쇄가 되기 때문에 신호를 다시 키워야 됩니다. 그 신호를 그때 이 릴레이를 썼고요. 이 릴레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뭐 릴레이 경제라는 말을 하죠. 뭐 연결하는 거라고 할까요? 장거리 연결. 그때 나온 그 릴레이, 모스 통신 때 나온 릴레이라는 용어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용도는 높은 전류를 갖다가 스위칭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릴레이를 가지고 회로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릴레이 가지고 우리가 뭘 해볼까요? 한번 그 램프를 한번 구동해 볼까요? LED를 한번 구동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P로 들어와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저기 뭐였죠? LED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파트 입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파트를 눌러가지고 LED 다시 레드 치니까는 LED가 들어왔죠. 요게 LED입니다. 다시 여기서 파트에서 LED를 쓰기 위해서는 저항이 있어야 돼요. RES 딱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RES가 찍힌 상태에서 찍게 되면은 요 모양이네요. 그러면 여기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찍고서 오른쪽 마우스로 로테이트 클락와이즈를 해서 방향을 바꿨고요. 얘를 잠깐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LED 레드를 찍고서 LED 레드가 스페이스가 충분하네요. 자, 연결을 합니다. LED 레드 연결합니다. 여기서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그라운드로 같이 연결합니다. 요 점하고 요 점하고 같은 점이에요. 같은 점인데 여기다 연결하나 뭐 이걸 이렇게 연결 안 하고 이렇게 연결해도 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을 거쳐서 저항은 12V에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저항 값을 갖다가 LED가 지금 12V니까 얘를 갖다가 1kΩ 정도로 조절하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kΩ를 더블 클릭하고 얘를 갖다가 1kΩ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구동하고 버튼을 누르니까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LED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ED가 이 상태일 때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가 누르면서 얘를 누르니까 회로가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릴레이는 평상시에는 5% 있다가 필요한 약간 높은 전류, 약 1A급 이상, 뭐 수십 암페어까지 그런 높은 전류를 갖다 구동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릴레이를 사용한다. 근데 릴레이는 단점이 뭐냐면은 얘가 기계식 스위치이기 때문에
붙을 때 붙었다 떨어진 반복하는 채터링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채터링 현상이 발생할 때 스파크가 발생이 되고, 스파크는 열이고 그 열이 이 릴레이 접점을 갖다가 마모시킨다. 그러면은 이 채터링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었다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다 금을 입히는 겁니다. 금. 왜냐면 금은 부드럽잖아요. 금속은 단단하잖아요. 단단하기 때문에 붙었다가 튕겨 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금은 부드럽기 때문에 그 붙을 때 그걸 갖다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채터링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전자식, 옛날에 뭐 전자기에 뭐 금이 뭐 세트당 한 2만원어치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 접점을 갖다가 부드럽게 해서 완벽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때 금이 쓰였던 건데, 요즘은 금을 쓰지 않습니다. 뭐 금을 쓰는 경우는 그냥 군사적, 뭐 전투기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약간 그 접점 부분에 금이 필요하겠죠.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금을 써야지만 접점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금을 안 쓰면 언젠가 접점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갖다가 쓰는 이유는 그런 거고, 요즘은 금을 안 씁니다. 가격대 때문에. 그리고 이 접점 부분이 불안해지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서 또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화재의 원인이 돼서 제 직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 직업은 가전제품 수리기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전제품 수리기사인데, 가끔 유닛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 화재라는 것이 뭐 집을 태울 정도의 화재가 아니라, 불이 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다 금속막으로다가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 정도, 냄새 정도는 날 수가 있어요. 탄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화재로 이어지진 않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화재가 나는 가장 불이 나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릴레이입니다. 이 릴레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게 우선 릴레이만 얘기를 할게요. 나머지도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 릴레이를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접점 부분에 금을 입혀두면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릴레이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여기 LED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LED는 색깔이 여러 개가 있죠. 뭐 레드도 있고 옐로우도 있고 그린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요. 가급적 그린보다 더 진한 색깔들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 어떤 눈의 피로감을 느끼실 거예요. LED를 많이 쓰는 거는 눈의 피로감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잖아요. 무지개색. 빨간색이 제일 위쪽, 보라색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보라색이 제일 낮은 쪽. 빨간색이 파장이 제일 길어요. 파장이 제일 길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광선 중에서 빨간색 파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눈의 피로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좀 커집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과 보라색 요 부분들이 나중에 제가 뭐 유해 전자파 쪽에서 좀 더 세밀하게 뭐 자외선, 적외선, 그 다음에 뭐 보라색, 빨간색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유해 전자파 쪽에서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유해 전자파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상당히 기묘한 것이 많은데, 제 목적이 뭡니까? 제 목적은 급발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급발진을 설명하려면 이런 전자파 과정, 그 다음에 노이즈 과정, 그 다음에 열 과정,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급발진이 그거구나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급발진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해봤자, 저를 신뢰할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제 신뢰도를 쌓은 다음에, 급발진이 이런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급발진을 갖다가 제로화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트랜지스터쯤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주로 설명하는 거는 전자파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 저는 한때 전자파로 일을 해서, 전자파 관련 일을 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전자파가 제 실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하고 다른 차원의 전자파를 갖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다 설명드리겠네. 파장에 따라서 파장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나중에 얘기하겠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몸에 안 좋을 수가 있다. 이 점입니다. 눈에 안 좋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릴레이까지 설명이 끝났네요.